반갑습니다. 대기업 시청자 여러분들. 최근 바이오 주가들이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. 9월 달에는 빅 이벤트가 있는 만큼 9월 달 이 바이오 테마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여지가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9월에 가장 중요한 두 개의 학회와 금리 인하의 패시브 자금이 유입될 유망한 기업들 지금부터 알아볼 예정인데요. 또한 미국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당선이 되어야 K바이오를 더불어서 과연 어떤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해당 내용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이 CMS IRA 약가 협상 발표가 이 8월 15일 날 됐는데요. 특정 약물의 가격을 협상하여 고령자 및 기타 메디케어 수혜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약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구하고 있습니다. 이 내용들이 과연 국내 바이오 기업들에게 좀 어떤 영향을 보일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우선 이 약가 협상 결과안을 좀 간단하게 보시면 초기 10개 품목에 대한 제품 중에 이 FDA 승인 이후 머크의 자누비아 정이 79%나 약 가격이 삭감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단 유예 가격은 전부 리스크 프라이스 기준이며 제약사별 이 할인 및 수수료를 제외한 넥 프라이스는 미공개됐다라는 거 우리가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빅파마 영향을 좀 제한적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간단하게 볼 수가 있겠죠. 제가 여기에 대한 내용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 봤는데요. 이 IRA 약가 협상 같은 경우 2026년 1월 1일부터 협상 가격으로 발효될 예정이며 CMS는 선택 약물에 대하여 매년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반영하여 업데이트된 약가를 게시할 예정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좀 이번 정책 같은 경우 바이든의 헬스케어 정책 중 좀 순탄히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데요. 그 이유가 미국 같은 경우 이 약 가격 자체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이 환자의 자기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지지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 11월 달에 이 대선을 앞두고 있죠. 이 대선 결과에 따라 약가 협상 법안이 좀 변화될 수 있는데요. 제가 이 대선 결과에 따라 이 IRA 약가 협상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. 이제 해리스 같은 경우 이제 글로벌 제약사와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아무래도 CMS를 직접적으로 약가 협상을 더 확대될 전망에 있다. 그만큼 이 빅파마 기업들의 파이프라인 약 가격들이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 이 IRA 약가 협상을 폐지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 이유가 이 법안 자체가 제약사들의 혁신을 억제한다라고 생각하는데요. 그 이유는 바로 환자의 선택지를 제한한다고 평가하기 때문입니다. 그로 인해서 현재 트럼프의 정책은 제너릭과 바이오 시밀러의 사용 촉진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약가 인하를 좀 지원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오히려 바이오 기업들이 더 강하게 임상을 진행하고 그리고 모멘텀 자체가 커질 수 있다라는 거죠. 결국에 약가 협상안이 폐지가 되어야 국내 바이오 및 시밀러 기업들에게 수혜가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. 그 이유는 국내 바이오텍 기업들이 빅파마와 파트너십을 통한 신약 개발을 추진할 수 있고 그리고 빅파마의 같은 경우 약 가격이 인하가 되면서 수익성이 악화될 경우에는 이 R&D 투자나 라이선스 아웃 등 이런 부분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죠. 또 신약 개발의 수익성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을 하면 오히려 이 파이프라인 자체가 이 현재 뭐 바이오 기업들 다양한 파이프라인 갖고 있잖아요. 이 가치 자체가 하락될 수 있기 때문에 약가 협상안이 폐지가 돼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좀 아무래도 이 셀트리온이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제일 중요한 정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그 이유가 2분기 실적 같은 경우 보시는 것처럼 정말 미쳤다라고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. 2분기 역대 최고 실적인 8,747억을 내면서 근데 오히려 영업이익은 725억으로 전년 대비
60% 이상 감소가 됐는데요. 그 이유가 재고 합산에 따른 원가율 상승과 무형자산 상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근데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 좀 향후에 영업이익도 개선될 전망에 있는데 그 이유가 이 작년 글로벌 탑 CDMO 기업인 론자를 통해서 이 제품을 진행하고 있지만 현재 3공장 가동을 4분기에 좀 예상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 진펜트라 PBM 등재를 마치면서 보험 커버리지가 이 80% 확대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. 또 최근에 주목해야 될 이슈가 정말 많은데 램시마가 이 IV 제형에서 ESC 제형으로 바뀌는 것과 그리고 트룩시마, 허주마 등 다양한 부분에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또 9월 달에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금리 인하가 있겠죠. 이 최근에 잭슨홀 미팅에서 이 파월이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 패드워치를 보시면 25bp가 71.5% 그리고 50bp가 28.5%로 금리 인하가 정말 실질적으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9월 5일 날 나올 고용 보고서와 그리고 여기에 따른 보고서에 따른 이 금리 인하는 바로 19일 목요일 새벽 3시에 열리는 이 FOMC에 발표될 예정이라는 거 우리가 좀 간단하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이 9월 달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세계 3대 학회인 이 에스모가 열리기 때문이에요. 이제 최근에 열렸던 학회에서는 이 ADC가 크게 주목됐기 때문에 국내 바이오 기업들 중 이 ADC 관련 기업들이 좀 크게 주목될 수 있다라는 거 좀 간단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 에스모 같은 경우 이제 초록 공개가 한국 시간으로 9월 9일 7시 5분에 공개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이 연구 논문의 제목에 따라 제가 여기서 나오게 될 시 여러분들과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면 9월 달에는 이 에스모뿐만이 아닌 WCLC라는 세계 폐암학회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. 일정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제가 정말 많은 바이오 기업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바이오 기업들 상당히 많지만 오늘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 기업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이 유한양행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. 이 최근에 레이저 티닙과 아미반타납의 병용요법이 FDA 임상 허가를 승인받으면서 모멘텀 자체가 정말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국내 최초 그리고 바이오 기업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모멘텀을 갖추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. 이 FDA 최종 승인을 통해 마일스톤은 약 830억 규모가 될 전망에 있고 유럽의 EMA 승인 같은 경우 약 450억 전망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현재 이 비율은 오스코텍과 6대 4로 마일스톤 그리고 로열티를 세워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유한양행뿐만이 아니라 이 오스코텍도 어떤 흐름을 이어나가는지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WCLC에서 9월 8일 날 좀 이런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1차 치료제이자 경쟁 약물인 타그리소 대비 우월성 입증과 그리고 렉라자 단독요법에 대한 3상 결과 공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모멘텀 자체가 더욱 확장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. 또 우리가 유한양행 같은 경우 이번 에스모와 WCLC뿐만이 아닌 이 마리포사가 내년에 OS 중간 결과와 그리고 이 내년이 아닌 최근에 또 발표될 이 SC 제형 관련해서 우선 심사 신청을 넣은 만큼 여기에 대한 모멘텀을 좀 우리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으로는 이 HLB가 있는데 이 HLB는 5월 달에 좀 FDA의 신약 허가를 신청을 했지만 불발이 나오면서 좀 하한가를 두 번 가는 좀 안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. 근데 그 이유가 CRL을 수령받은 이유가 바로 이 칼날리 주막의 CMC 제조 공정과 그리고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이 백인 비율이 높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이 굉장히 컸다라고 하는데요. 연내 이 FDA 허가를 재신청할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주가 또한 재기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거 우리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
네, 최근에 이 FDA 미팅이 좀 있었죠. 여기서 제출해야 할 서류가 없다라고 밝히고, 그리고 기존의 MOS 데이터도 22.1개월에서 23.8개월로 상향됐기 때문에 이 모멘텀 자체가 더욱 확장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. 또 7월 당시 서류에 있어서 재제출을 권고를 했고 6개월 안으로 가능성 여지가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적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그 다음으로는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여줬던 이 루닛이 있는데요. 이 AI 기반 바이오 마커 분석 플랫폼인 이 루니스코프의 연구 결과가 추가적으로 공개할 예정에 있습니다. 이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 BMS 면역 항암제 이 옵티브와 좀 이제 항암요법 관련해서 이 병용 치료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. 여기서 반응을 예측하는 이런 데이터 내용을 좀 공개할 예정에 있고, 이 AI 기술을 통해 정말 우리가 암을 치료할 수 있을지, 효율 자체를 높일 수 있는지, 이런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이고, 루닛의 외형 성장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 다음으로는 이제 LC팜이 있죠. 이 LC팜 같은 경우 제가 이 대기업 안에서도 지속적으로 좀 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모멘텀도 정말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현재 이 에스모에서 글로벌 최초로 경구용 대장암 치료제를 개발한 만큼 이 SCP-100에 대한 임상 1상이 최종적으로 결과를 발표할 예정에 있고 그 외로도 이 병용요법을 통한 비소세포 폐암과 유방암 고형암 치료제 핵심 후보이기 때문에 좀 이슈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. 최근 이슈 제가 좀 간단하게 좀 강조를 드리면 이 올리고 API를 현재 공급하고 있는 이 렉비오 약의 성장성과 그리고 글로벌 CDMO 기업인 이 론자는 올리고 API를 생산하지 못하는데 그만큼 중국과 현재 중국을 억제하는 이 생물보안법의 찐수혜로서 우리가 이 에스팜의 성장성을 눈여겨보라는 거죠. 그 다음으로는 이제 유틸렉스가 있는데요. 현재 이 개발 진행 중인 이 고형암 카르트 치료제인 이 307의 임상 디자인으로 제출할 예정에 있습니다. 현재 이 간세포의 영향이 크게 없고 특이적으로 가발현하는 GPC 암항원 타깃하는 이 칼트티 치료제 관련해서 이 안정성과 그리고 내약성, 약 동학 등 항종약 활성을 평가하기 위한 일상 용량을 증량한 방식으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또 무엇보다 임상 대상에서 표준요법 실패한 이 GPC3에 대한 암세 포함 환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모멘텀 자체가 더욱 커질 수 있다라는 게 가능하겠죠. 또 무엇보다 이 유틸렉스는 현재 좀 차트 흐름이 좋지 않은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참고를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제가 대기업 안에서 좀 강하게 이야기를 드리는 이 리가켄 바이오와 ABL 바이오도 볼 수 있는데요. 현재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 ROR1 ADC 관련해서 ABL 2022 임상 데이터가 공개될 전망에 있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죠. 이 특허도 한국, 일본, 중국 권리를 보유하고 있고 미국 특허를 보유하여 2039년까지 특허 보장과 또 현재 이중항체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중항체 ADC에 대한 모멘텀이 본격적으로 커질 수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. 두 기업도 최근에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 이번 이 에스모에서도 좋은 데이터를 공개하게 될 경우 또 금리 인하와 맞붙여서 좀 이런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면서 강한 흐름을 나타내 주지 않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상 이 에스모에 대한 그리고 IRA 약가 정책에 대한 우리가 간단하게 좀 알아봤고 정말 이 초록 제목이 공개가 되면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풀면서 이 바이오 기업들 여러분들의 이 성공적인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정확한 정보들을 팩트 체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.